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주식 패닉셀링이 일어나죠. 주식 패닉셀링 이후에 천천히 따라오는 게 부동산 패닉셀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주식하고 부동산은 경기를 타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부동산 안전자산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주식이 떨어지면 안전자산인 부동산으로 가세요. 요게 성립했던 시기가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웃긴 게요. 한 번 성립한 걸 가지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 떨어진 다음에 부동산이 올라간 시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였냐? 닷컴 버블 때. 닷컴 버블 때는 경기 침체로 주식이 떨어진 게 아니라 주식만 무리하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거품이 쌓였던 거죠. 예전에 튤립 버블이나 남의 주식회사 버블 이런 것처럼 그게 주식만 버블이 그렇게 꼈다가 주식시장이 폭락하니까 그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시차를 두고 나중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내긴 했죠. 그 외에는 원래는 주가 떨어지면은 부동산도 같이 떨어진다. 물론 주가가 먼저 그리고 부동산이 나중에 천천히 이런 식으로 벌어지긴 했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매매가 떨어지면은 전세가 올라간다. 이것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이후에만 그랬죠. 그 전에 IMF 때라든가 91년도에 일본 버블 터진 다음에 집값 떨어졌을 때 매매가 전세가 항상 같이 떨어졌어요.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매매가가 떨어지는데 전세가가 올라간 이유는 전세 자금 대출을 풀어서죠. 또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이 올라간다. 근데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 보통 금리를 급격히 올렸다가 금리를 내리는 상황은요, 자산 거품이 많이 쌓여서 문제가 되고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불러오고 그래서 금리를 급격히 올려요. 그러면은 물가도 많이 올라가는데 금리도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삶이 팍팍해지죠.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죠.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면서 통화 승수가 줄어들고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면서 금리를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경기 침체가 왔기 때문에요. 금리 내리는 시기에 집값이 올라가냐?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리 내렸을 때 집값 올라갔냐? IMF 때 금리 내렸을 때 집값 올라갔냐? 근데 코로나 때만 딱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딱 그런 모든 다른 상황에서 안 그랬는데 딱 그런 상황들만 있는 걸 가지고 짓거리는 거죠. 근데 이번에 금리 내리면 집값 올라간다는 인간들이요. 예전에 금리 올라갈 때 금리는 집값에 관련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매매가 떨어지면 전세가 올라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그 이야기한 인간들이 이 이야기한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주가 폭락하니까 이게 부동산 패닉셀링으로는 번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인간들 역시 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동행되고 있다. 그러면 주식 패닉셀링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요. 손실이 많이 났다는 소리죠? 손실이 많이 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주식으로 돈 벌어서 코인으로 돈 벌어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 비싼 집을 샀는데 내 소득으로는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집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재테크를 통해서 돈 벌어서 부동산 감당하던 것들도 터져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이번에 증시에서 235조가 증발했다고 합니다. 이 증발한 돈은 누군가의 손실로 갔을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는 차익을 보고 빠졌겠지만 누군가는 손실이 났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8.8% 급락했죠. 역대 처음으로 200포인트 이상 하락했고 코스닥 역시도 88포인트 하락했다. 주가 폭락으로 235조 원이 증발했다. 그러면은 이 증발한 금액은 누군가의 손실로 갔겠죠. 그러면은 집을 안 산 사람은 집을 사는 길이 저 멀어지는 거죠. 집을 사놓고서 힘드니까 주식으로 돈 벌려는 사람들은 유지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아니다. 부동산 패닉셀링은 없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심땡석 우대 땡 업자죠. 업자. 이 사람 업자예요. 부동산 여러 개 있어요. 가끔 가다가 보면은 우대 땡 부동산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요거 자체가 무슨 미국의 어마어마한 그 대단한 교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전문 학교 같은 거죠. 인터넷 대학 뭐 이런 느낌인 거고. 근데 과거처럼 주식과 부동산 가격은 동조화 현상을 보이지 않는다. 왜 아닌지에 대해서 지표 보여주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송땡현, 도땡과 경땡 대표 당연히 업자죠 이 사람도. 근데 여기는 오히려 막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식을 팔면은 유입될 수 있다. 근데 모두 넣지는 않을 것이다. 주식 떨어진다고 해서 부동산 올라갈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주식 떨어지면 부동산 올라가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말할 것도 없는 분이죠.
주식시장에서 유출되는 일부 유동성이 커졌다. 주식시장에서 빠지면 이게 왜 부동산으로 자꾸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시장 빠지면서 부동산 원래 항상 같이 빠졌는데? 심지어 김땡선, N땡, 농땡 은행 부동산 수석 연구위원 어디에요? 주식과 부동산 모두 자산 성격을 띠지만 안전한 투자를 선호하고 부동산은 안전한 강남 등 서울 우수 입지의 아파트나 빌딩은 안전자산이니까 수요가 몰릴 수 있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다. 근데 여태까지 우리 주식 폭락하는 시기에 한번 봅시다. 요때 주식 쭉 폭락하고 나서 집값 어떻게 됐어요? 91년도부터 집값 폭락이 일어났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일본 버블 붕괴 징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은 거죠. IMF 전에도 주식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죠. IMF 이후에 가속화됐고 IMF 이후에 집값 어떻게 되냐. 예외가 있었죠. 닷컴 버블 붕괴 때. 물론 닷컴 버블은 코스피보단 코스닥에 영향을 많이 갔기 때문에 코스피에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먼저 터졌어요. 이거 2007년부터예요. 주가 먼저 폭락하고 부동산 따라갔죠. 코로나 때도 코로나 이전에 이때 언제였어요? 이때가 2018년이에요. 2018년 한 중순쯤에 주가가 먼저 폭락하고 11월쯤에 부동산 따라서 떨어지기 시작했죠. 코로나 때. 코로나 때도 돈을 워낙 많이 풀어서 부동산 시장이 많이 안 떨어지고 금방 살아났지만 코로나 초창기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폭락, 역대급으로 폭락 한번 일어났는데 지금 막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질 때 그냥 떨어져요? 이렇게 다시 올라간 적은 많다. 항상 주식이 떨어져가지고 주식 떨어졌다는 소리는 주식에서 돈이 빠졌다는 소리인데 그 돈이 딴 데로 이동했을 것이다. 그렇게 먼저 선행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그걸 빼가지고 이제서야 내 집 마련할까요? 아니면은 저렇게 주식으로 자산 배분한 사람들, 부자들 보면요. 부동산 가격이 2배 튀었는데도 부자들의 부동산 비중은 거의 유사하다고 그랬었죠. 가격이 튀는 동안 계속 팔아치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황금성 떨어지면 못 파니까. 황금성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어깨에서 팔고 있었다는 소리죠. 그들이 가격 더 올라갔고 지금 팔기 더 힘들어진 이 상황에서 주식 팔아가지고 다시 부동산을 사겠냐. 정신 나가지 않고서야. 이 지표가 지금 나온 건데.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예외 상황 들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맨날 우기고 있는 거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샤메 법칙이나 채권 커브도 한 번씩은 틀렸다고. 그거 가지고 그 예외 상황만 가지고 항상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예외 상황이 한 10번 중에 한 번 정도 예외가 나온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예외 상황을 다 더하면요 1000분의 1의 확률이에요. 1000분의 1의 확률로 경기 침체가 안 날 수 있다라고 1000분의 1의 확률로 부동산 가격 안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은 이거는 100%예요? 그거를 100%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광신도들은 그런 걸 믿는다니까요. 그래놓고서 지들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광신도라고 하고 있어요. 왜 자꾸 그렇게 몰아붙일까요? 지들이 하고 있는 것들 다 지표를 통해서 분석을 하니까 거기 나오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딱 거기만 뽑아오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80년대부터 다 뽑아와요? 사기꾼들이니까 보여주는 부분만 보여주는 거지. 사기꾼들 하는 거 보면 어때요? 저기 우리 타운하우스 지을 거예요 라고 해가지고 가서 보여줘요. 땅만 보여줘요. 그러면 여기 주소 알려주세요. 안 알려줘요. 여기 땅 소유권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 알려줘요. 그래서 저 땅은 대박이다. 그렇게 숨기면서 보여주는 사람들이 옳겠냐 아니면은 다 까놓고 불리한 지표까지 다 보여주는 내가 옳겠냐. 그러니까 그런 데 계속 들어가가지고 그 이야기 들으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하면서 여기 와가지고 계속 악플이나 달고. 그건 강신도도 아니에요. 병신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비컷 이야기 나와서 어때요? 미국 비컷 이야기 나오고 있죠. 경기 침체 때문에 비컷 나온다. 비컷 뭐예요? 0.5%포인트 금리 인하죠. 0.5%포인트 인하하게 되면은 여태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금리 인하만 하면 경제 살아난다 와 하고 있는데 아유 오히려 비컷 이야기 나오니까 검은 월요일 블랙 먼데이 나왔죠. 그리고 미국 금리 내리면 환율 떨어진다. 개같은 소리죠. 미국 금리 내린다고 했을 때 오히려 환율 올라갔죠. 최근에 떨어진 건 오히려 비컷 확률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됐어요. 비컷 확률이 80%가 넘었는데 지금은 한 60%대 후반까지 떨어졌어요. 생각보다 경기 침체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여론이 또 나오니까 그거 오히려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죠. 금리 많이 내린다는데 오히려 환율이 튀고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리 많이 내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은 자산이 미국으로 이동한다 이걸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소리다. 이번에 블랙 먼데이에서 끝나고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시 주식 떨어졌으니까 와 저가에 매입할 기회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열심히 들어가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그때 팔아가지고 빠지고 있대요. 지금도 계속 어제 사이드카 뭐 활동하고 그 정도로 뚝 떨어진 거에서 한계치씩 올라가고 있는데도 외국인들 팔고 빠지고 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쳤다는 소리지. 그러면 저런 식으로 침체 이어지면 당연히 부동산은
부동산 패닉셀링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금리 낮아지면 뭐요? 내가 버는 돈이 사라지는데. 아, 나는 전문직이라든가 나는 괜찮아. 나만 괜찮으면 돼요? 100명 중에서 2명만 무너져도 떨어진 게 집값이에요. 2000세대짜리에서 10개만 거래된다고 해봅시다. 200분의 1의 확률이죠? 10개만 금매 팔려도 거기 시세 뚝 떨어지죠. 10개가 뭐예요? 한 3개만 그렇게 돼도 시세 뚝 떨어지는 건데. 왜냐면 한두 개 가지고 시세 올렸던 거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급하게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동안에 사줄 사람들은 늘어날 수 있냐. 대출 총량 규제 분명히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경험상 적절하지 않다. 이번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 가능성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왜? 저희가 저번에 분석해 드렸듯이 이번 6월 달에 2.2%였으면 7월 달에 3.4%고 이 추세로 가면 8월 달에 4.6% 된다. 근데 4.7%까지 잡겠다는데 어떻게 이걸 안 하고도 막을 수가 있냐. 인상 대출금리 열심히 올려도 스트레스 DSR 막차 수요하면서 8월에 또 몰리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대출 총량 규제가 도입이 되면은 대출 금리를 올리는 부작용이 나온다. 내년에 그럼 대출 금리가 또 확 올라 있을 수가 있다. 은행권 수익 때문에. 그러면 수요가 생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도 맨날 뭐 최고가 경신이 집값 계속 올라가니 이런 경신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이미 경매는 역대 최대입니다. 7월 부동산 경매는 13년 8개월 만에 최대. 13년 8개월 전이면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예요. 저축은행 사태급 이미 터지고 있다고 그랬죠. 지금 정부에서 막아주고 있는 거지 PF 문제나 이런 것도 저축은행 사태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커졌고 이미 터지고 있는 거 정부에서 경제 위기 안 만들려고 억지로 막고 그 다음에 뭐 금융시장에 억지로 개입해서 막고 있다고 그랬죠. 이미 근데 경매는 그 이상 나오고 있어요. 터지지도 않았는데. 패닉셀링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집값 안 떨어진다고 계속 부추기니까 내가 죽게 써가지고 싸게 내놓는데 딴 놈들이 와가지고 자꾸 신고해서 해. 허위매물로. 팔아야 되는데 못 팔고 그러다가 결국에 경매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경매가? 이미 경매가. 이미 경매는 빚을 못 갚아서 나오는 게 이미 경매다. 강제 경매도 잔뜩 늘었는데 이미 경매가 더 심하게 늘고 있다. 패닉셀링 하고 싶은데 못하게 막고 있는 거다.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그나마 버틸 만한 인간들이. 어떻게 되겠냐. 그 다음에. 저게 지금 진정 상승장이라고 보여요? 다들 지금 경매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 멍청한 인간들이나 속아서 사는 거고. 경매에 쏟아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요, 버티면은, 결국에는 매수자는 그냥 버티면 돼요? 매도자는 계속 뭔가를 내가면서 버텨야 되는데, 얼마나 버틸 수 있겠냐. 이미 다 징조가 나왔는데. 주식 패닉셀링 이후에 나오는 건, 그 다음엔 부동산 패닉셀링의 시대가 온다. 기다리면 되는 거를 왜 막차에 사라고 하냐. 왜냐면, 본인은 빠지고, 떠넘기고 관리하니까. 내가 지옥에서 빠져나오려면 누군가 지옥에 하나 쑤셔 넣고 가야 되니까. 이게 답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